네, 안녕하세요. 지금 막 소개받은 배승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한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연구실장을 맡고 있고요. 신한 선생님 연구소의 연구실장을 맡고 있고, 여기 프라임 버프학원에서는 제가 피셋 워크샵이라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제가 진행하고 있는 워크샵과 관련된 내용인 거고요. 제가 그 워크샵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오늘 오신 분들이 제 생각에는 피셋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그런 단계이실 것 같아서 피셋 공부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해드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꼭 피셋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학습에는 한 4단계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배움에 4단계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가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뭔가를 모른다는 것을,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2단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어떤 거냐?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게 3단계. 그리고 4단계는 이제 그 상태까지 뛰어넘어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단계가 또 있거든요. 크게 4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제 막 피셋 또는 5급 공채 시험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1단계에 해당이 돼요. 그 1단계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는지도, 뭘 알고 있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공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 이걸 구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접어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에 대한 의욕, 욕구,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다 보면은 내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점점 알게 되는 단계가 와요. 이제 2단계라는 거고, 그 2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좀 날아가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단계,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학원 수업이나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단계만으로는 시험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 단계까지는 가 주셔야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게끔 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성적도 향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단계, 2단계에서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그런 단계, 3단계로 넘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원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세요. 그거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4단계는 제가 굳이 설명은 안 드려도 되는 단계이긴 하지만 4단계는 어떤 거냐면은 달인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달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걸 남들에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4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지금 막 말씀드린 거는 배움에 있어서 이 4단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습득하는 지식을 2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2가지 형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형식 지식이라는 게 있고 경험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형식 지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거나 배우거나 또는 책을 통해서 배우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일종의 간접적으로 습득한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경험 지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을 해가지고 얻는 지식을 말해요. 직접적인 것이죠. 자, 그럼 이 형식 지식과 경험 지식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한번 볼게요. 형식 지식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거나 책을 통해서 듣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입력 과정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책을 읽는 거, 이거 다 수용적인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 지식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공유하는 지식으로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억을 우리는 의미 기억이라고 해요. 일단 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형식 지식은 의미 기억과 연관이 됐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 지식 있죠. 자, 경험 지식은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형식 지식은 입력 과정을 통해 주로 습득된다라고 했죠. 경험 지식은 출력과 좀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걸 경험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배운 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한다라거나 또는 뭐 내가 직접 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라거나 토론에 참여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습득이 되는 그런 지식이다 보니까 이거는 특정한 때 또는 사람 그때 발생한 일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에피소드로서 기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억을 우리는 에피소드 기억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형식 지식은 의미 기억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억한다라는 것이고 경험 지식의 경우는 에피소드 기억으로 우리가 습득을 한다라고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랑 연결 지을 수가 있느냐. 형식 기억, 즉 형식 지식 또는 의미 기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2단계에 접어들 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아는 단계에서는 이 형식 지식 또는 의미 기억이 대단히 큰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수업을 듣고 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모르는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신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내가 이미 들었거나 또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막상 수업을 듣고 책을 읽고 하다 보면 또 새롭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몰랐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경험 지식 또는 에피소드 기억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굉장히 큰 작용을 하게 돼요. 내가 뭔가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제대로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러한 형식 지식을 어떻게 하면 경험 지식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의미 기억을 어떻게 하면 에피소드 기억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런 걸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지식 형태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 사실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런 건 없어요. 형식 지식을 먼저 하든 경험 지식을 먼저 하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건 두 개를 양자를 병행하는 게 중요해요. 형식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 지식만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두 개를 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형식 지식만 나는 계속 추구를 하겠다. 수업만 듣고 책만 보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머릿속에 아는 건 많아져요. 아는 건 많아지는데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계속 머릿속에 담기만 하고 출력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걸 남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 지식만 추구하게 되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는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될 겁니다. 그럼 반면에 경험 지식만 추구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경험 지식만 추구한다면 내가 알고 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는 맞는데 보여줄 수도 있고 하는데 근데 그게 과연 객관적으로 맞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에 대해서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겠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문제를 풀었는데 막상 그게 틀린 풀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나은, 더 효율적인 풀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형식 지식과 경험 지식은 세트로 가야 돼요.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수업이 학원 수업만 들으면은 시험 성적이 올라가느냐? 그 말은 성립이 안 돼요. 학원 성적만 갖고서는 성적 절대 향상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습득한 만큼 뭔가 계속 출력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신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라커룸 키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연산을 해보고 또 뭐 번호판을 보면서 연산을 해보고 그것도 일종의 경험 지식 또는 에피소드 기억처럼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뭐 분수 비교법, 곱셈 비교법 수업 시간에만 배우고 복습 안 하고 넘어가면은 다 날아가요. 다 휘발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상생활에 한 번쯤이라도 적용을 해봤다면은 내가 그때 배웠던 거 언제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었어 라는 그런 경험 하나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습량에 맞는 그런 성과를 달성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제 형식 지식하고 경험 지식을 이제 어떤 비율로 조절을 해야 될 거냐. 여기에 있는 정답이 없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하는 말도 맞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공부에는 왕도는 있다. 다만, 그 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씀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공부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최적화될지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제 찾아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저랑 같이 하는 워크숍에서는 이제 1대1로 서로 문제를 풀어본 뒤에 1대1로 자기가 문제를 풀어봤던 거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런 시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 지식을 경험 지식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원 선생님의 강의와 제가 진행하는 워크숍은 굉장히 궁합이 잘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공부법은 비단 자료에서 피쌤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5급 공채, 다른 기타 과목들 많잖아요. 2차에서 뭐 행정법, 행정학, 경제 이런 것들 많은데, 그때에도 이런 식의 공부법을 많이 적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일단 그 뒤에 또 말씀드리고 싶으신 선생님들도 계셔서 저는 여기로 전 이만 마치고 마이크는 한나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